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내 몸 안에 준비된 최고 명의를 전하는 사랑과 생명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목의 통증이나 어깨, 팔, 손가락 저림이나 찌릿한 통증과 같은 목 디스크로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번 영상에서는 목 디스크의 예방과 치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 디스크가 어떤 질병인지를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척추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을 이루고 몸의 전체적인 골격을 잡아주는 기둥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척추는 33개의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하는 추간판, 척추를 지지하고 균형을 잡아주며 움직임을 도와주는 인대와 근육, 척추뼈의 중앙에 있는 구멍인 척추관 안에 있는 신경조직인 척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3개의 척추뼈는 직선이 아닌 S자 형태로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으며 크게 5개 부분으로 나뉘는데 머리를 지탱해주는 7개의 목뼈와 등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12개의 등뼈, 몸무게를 지탱하고 허리 부위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5개의 허리뼈, 허리뼈 위에서 내려오는 힘을 골반으로 전달하고 분산시키는 5개의 엉치뼈와 몸무게를 지지하고 골반 하부 근육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4개의 꼬리뼈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인이 되면 엉치뼈와 꼬리뼈는 각각 하나로 합쳐집니다. 앞에서 척추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목 디스크에 대해 알아볼까요? 척추의 각 척추뼈 사이에는 추간판 또는 디스크라 부르는 둥글 납작한 연골이 있어 척추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기능을 하는데 추간판 가운데에 있는 수핵을 둥글게 감싸서 보호하고 있는 섬유태가 손상되면 추간판 안에 있는 젤리 같은 찐득찐득한 수핵이 튀어나오게 되며 추간판 안에서 튀어나온 수핵이 주변의 척추신경을 압박하는 증상이 추간판 탈출증 곧 디스크입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에 있는 어느 디스크에서나 생길 수 있으나 허리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에서 생기는 허리 디스크가 가장 많으며 목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에서 생기는 목 디스크가 다음으로 많고 등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에서는 추간판 탈출증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의 허리디스크 진료 환자 수는 280만 명, 목디스크 진료 환자 수는 99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허리디스크의 예방과 치유에 대해서는 저희 92번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래에서는 목디스크의 예방과 치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디스크 증상은 추간판 안에서 튀어나온 수액이 어느 신경을 자극하느냐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며 탈출한 디스크 조직이 인접신경을 자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목 디스크의 증상으로는 목의 통증과 어깨, 팔, 손바닥, 손가락의 통증, 심한 저린 느낌이나 둔한 느낌과 같은 감각 이상,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든 마비 증상이 있으며 통증의 위치, 팔과 손의 근력 약화와 근육 위축, 감각 둔화 등의 변화는 눌리는 신경의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7개의 목뼈 가운데 4번과 5번 목뼈 사이의 추간판 탈출증은 어깨와 삼각근 부위에서 증상이 나타나고 5번과 6번 목뼈 사이의 추간판 탈출증은 팔의 바깥쪽, 엄지와 2번째 손가락에서 나타나며 6번과 7번 목뼈 사이의 추간판 탈출증은 팔의 뒤쪽과 가운데 손가락에서 증상이 나타나고 7번 목뼈와 1번 등뼈 사이의 추간판 탈출증은 넷째와 5째 손가락과 아래팔의 안쪽 부위에서 나타나는데 목 디스크는 5번과 6번 목뼈 사이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목 디스크가 무엇인지 그리고 목 디스크의 증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목 디스크는 왜 생길까요?
젊어서는 정상적으로 기능하던 추간판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수액의 수분이 줄어들고 콜라겐이 늘어나면서 탄력이 약해져 추간판의 충격 흡수력이 떨어지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추간판이 과도한 힘을 받으면 섬유태가 찢어지거나 파열되어 수액이 튀어나오면서 디스크가 생깁니다. 잘못된 동작이나 자세, 과도한 체중으로 오랫동안 척추에 무리가 가해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충격을 받으면 디스크 탈출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현대의학은 목 디스크를 어떻게 치료하고 있을까요? 목 디스크의 치료는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로 나누고, 비약물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누며, 비수술적 치료에는 안정과 휴식, 물리치료, 주사요법을 이용한 중재 시술이 있는데, 비수술적, 보존적 치료를 우선으로 하며 이러한 치료가 여러 연구에서 증상이 호전되고 있고,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는 8에서 1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 디스크 증상으로 치료를 받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통증을 포함한 목 디스크 증상 완화를 목표로 하는 치료로는 성공하여도 증상이 완화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목 디스크가 낫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요? 목 디스크 때문에 생기는 목 통증을 포함한 여러 증상들은 이러한 증상의 원인이 되는 목 디스크를 고쳐달라는 우리 몸의 간절한 호소임을 명심하고 목 디스크의 원인을 제거해야 낫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병을 고치는 것은 병원 몫이라 생각하여 병원 치료에 몸을 맡기고 자신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려 하기 쉬운데, 질병의 원인을 제공한 내가 변하지 않으면 질병은 낫기 어렵습니다. 디스크는 탄력이 약해진 추간판이 과도한 힘을 받을 때 섬유태가 찢어지거나 파열되어 생기기 때문에 디스크를 미리 예방하고 낫기 위해서는 추간판의 탄력을 약하게 만들거나 추간판이 과도한 힘을 받게 만드는 잘못된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처럼 디스크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활동으로는 좋은 자세와 적절한 운동, 그리고 최고명의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좋은 자세는 세포 안의 유전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건강을 최상으로 유지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우리를 더 젊고 자신감 있게 보이게 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잘못된 자세는 우리의 활동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척추와 관절에 많은 스트레스를 주어 부상 위험을 높이고 세포와 조직을 손상시키는데, 잘못된 자세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허리 통증이나 목 통증과 같은 다양한 통증과 추간판 탈출증, 무릎 관절과 고관절에 생기는 관절염, 조직의 기능장애 등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잘못된 자세의 예로는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 특히 오래 앉아있는 생활, 한쪽 근육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자세나 움직임, 독서나 전자기기 사용할 때 머리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를 들 수 있습니다. 자세는 앉아있거나 서있을 때와 같이 움직이지 않을 때 몸을 유지하는 정적인 자세와 걷거나 뛰거나 물건을 짚기 위해 몸을 구부릴 때와 같이 움직일 때 몸을 유지하는 동적인 자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적인 자세와 동적인 자세 두 형태 모두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정적인 자세에 있어서 좋은 자세는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신체를 올바르게 위치시키고 체중이 고르게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연골과 근육, 인대, 힘줄이 지나치게 늘어나거나 긴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뜻하는데, 좋은 자세의 핵심은 척추의 위치입니다. 척추에는 목, 등, 허리의 세 개의 자연스러운 곡선이 있는데, 좋은 자세는 이 세 곡선을 원래의 자연스러운 형태로 모두 유지하여 척추 양쪽의 근육을 강하고 균형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 있을 때 자세는 기본적으로 뻣뻣하거나 경직된 자세보다는 느슨하고 유연한 자연스러운 자세가 좋으며, 목과 등, 허리의 세 척추 곡선이 자연스러운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머리는 고개를 들고
턱을 뒤로 당기도록 하고 어깨를 펴서 뒤로 젖히며 등을 곧게 펴고 배를 안으로 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것이 좋다는 생각은 오해이며 특히 오랜 시간 앉아 있는 자세는 근육과 인대가 조여지거나 약해지게 만들어 척추와 관절에 큰 부담을 주므로 오래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좋은 자세를 유지하되 수시로 근육을 부드럽게 스트레칭하여 근육 긴장을 완화시키고 계속 움직이며 앉은 자세를 자주 바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앉을 때는 목과 등, 허리의 세 척추 곡선이 자연스러운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자에 허리 곡선을 지탱할 수 있는 등받이를 사용하여 등이 완전히 지지되게 하고 허벅지와 엉덩이가 지지되게 하면서 바닥과 평행하게 하며 다리를 꼬지 말고 발이 바닥에 닿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은 소파나 지나치게 푹신한 의자에 오래 앉아 있거나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서류를 볼 때 오랫동안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지 말아야 하며 몸의 자세를 수시로 바꿔주고 일정한 간격으로 일어나서 돌아다녀야 합니다. 잠을 잘 때는 고개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높지 않으며 단단하여 목을 받쳐주는 베개를 사용하도록 하고 운전할 때는 목과 등, 허리 척추 곡선이 자연스러운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자를 똑바로 세워 등과 어깨가 받쳐지게 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일정한 시간 운전한 다음에는 반드시 휴식을 취하며 긴장된 근육과 인대, 힘줄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동적인 자세에 있어서 걸음을 걸을 때 좋은 자세는 서 있을 때처럼 목과 등, 허리 척추 곡선이 자연스러운 형태를 유지하면서 걷되 땅이 아닌 앞을 볼 수 있도록 고개를 들고 목과 어깨, 등의 긴장을 풀며 팔꿈치를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팔을 자유롭게 휘두르고 배 근육이 약간 조여지고 등이 곧게 펴지도록 하며 발 뒤꿈치에서 발끝까지 발을 굴리며 부드럽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 몸을 굽혀 팔을 몸에서 멀리 뻗은 자세로 허리를 이용하여 들어 올리지 않아야 하며 상체는 곧게 유지한 채 물건을 몸에 붙여 든 다음 다리를 굽혔다 펴서 일어나면서 다리의 힘으로 들어 올려야 합니다. 이때 한 다리는 무릎을 바닥에 대고 다른 다리는 직각으로 굽힌 다음 물건을 들고 두 다리에 시차를 두고 일어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은 물체의 모양이 불규칙하거나 들어 올릴 때 물체가 움직이는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적절한 운동은 필요한 운동을 필요한 만큼 하는 것으로 좋은 자세와 최고 명의가 일하기 좋은 환경과 함께 디스크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매우 중요한 활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디스크의 예방과 치유에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운동은 척추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여 척추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경직성을 감소시키며 유연성과 지구력을 향상시켜 연골인 추간판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운동을 너무 적게 하거나 지나치게 많이 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가 운동을 포함한 육체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근육이 적절하게 수축하고 팽창해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이 세포 안에 들어있는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는 포도당과 같은 영양소를 산소를 이용하여 태워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활동을 많이 하는 세포일수록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므로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많습니다.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 능력은 생명과 건강을 좌우합니다.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고 건강한 사람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으며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이 원활하지 않으면 건강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운동이 부족하여 활동량이 줄어들면 에너지 생산 필요성도 감소하므로 미토콘드리아 수는 줄어드는데 이것이 바로 운동을 너무 적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반면에 운동을 늘려 육체적 활동이 늘어나면 미토콘드리아의 수도 늘어나므로 운동은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노인들도 운동을 하면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늘어나 운동을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환자들은 운동이 일시적으로 불편함을 주거나 증상을 악화시킬 것을 우려하여 오히려 운동을 줄일 수 있는데, 운동을 포함하여 육체적 활동을 지나치게 줄이면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줄어들어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므로 운동을 지나치게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환자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운동을 하면서 체력의 회복에 맞추어 조금씩 늘려가야 합니다.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근육이 급격히 줄어드는 사례는 뼈가 부러져 깁스를 했다가 풀었을 때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많이 할수록 건강에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격렬하거나 지나친 운동은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켜 에너지 생산 능력을 떨어뜨리고 척추와 관절의 연골을 포함한 세포와 조직을 손상시켜 디스크와 관절염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은 필요한 만큼 해야 디스크 예방과 연골 보호에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필요한 운동에 대해 살펴볼까요? 디스크 예방을 위한 운동에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첫 단계로 스트레칭으로 불리는 유연성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연성 운동은 관절이나 근육의 유연성을 높여 다른 운동이나 일상생활을 할 때 동작을 자유롭게 해주며 관절 이동성을 개선하고 경직을 줄이며 관절 주변 조직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 나이가 들면 몸의 유연성이 떨어지므로 디스크나 관절염, 오십견,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유연성 운동이 더욱 중요하며, 구체적인 동작은 유튜브 동영상을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흔히 운동을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으로 나누는데, 무산소 운동은 역도나 단거리 달리기, 팔굽혀펴기와 같이 짧은 시간에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격렬한 운동으로, 근력과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된 근력 운동은 무산소 운동의 한 형태입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을 증가시키고 근육의 힘을 강화하여 부상과 디스크로부터 척추를 보호하고 근육의 글리코겐의 저장량을 증가시켜 격렬한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해주며 뼈의 힘과 밀도를 높여 골다공증을 예방해 주는데, 근력 운동을 포함한 무산소 운동은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므로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걷기,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이 큰 근육을 사용하여 몸 전체를 움직이는 운동으로 심장을 효율적으로 기능하게 하며 허파로부터 혈관과 근육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과 심혈관의 지구력을 향상시키고 혈압을 낮춰 심혈관 문제로 인한 사망 위험을 줄여줍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각각의 역할이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유연성 운동을 포함하여 적절히 섞어 함께하는 것이 디스크 예방과 치유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건강에 좋습니다. 지금까지 디스크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활동으로 좋은 자세와 적절한 운동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또 하나의 축인 최고명의가 일하기 좋은 환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고명의가 일하기 좋은 환경이 디스크의 예방과 치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의 세포에는 DNA와 RNA 같은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인산과 오탄당, 염기의 세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진 유기분자인 뉴클레오타이드가 60억 개 들어있으며, 이 뉴클레오타이드 가운데 많게는 하루 동안 100만 개까지 손상되는데, 이렇게 손상된 뉴클레오타이드들은 원래의 모습으로 복구되어야 이 뉴클레오타이드들로 구성된 유전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손상된 뉴클레오타이드들이 복구된 유전자는 유전자의 스위치가 적절히 켜져야 이 유전자가 들어있는 세포는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포에서 손상된 뉴클레오타이드들을 모두 찾아낸 다음 같은 종류의 새 뉴클레오타이드로 바꾸어주는 뉴클레오타이드 복구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이런 신비스러운 일이 가능할까요?
손상된 뉴클레오타이드의 복구는 세포 속에 유전자 형태로 존재하는 전능 지능이 필요할 때 필요한 유전자를 켜서 하는 일인데, 저는 이 전능 지능을 내 몸 안에 준비된 최고명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뉴클레오타이드의 손상 정도와 손상된 뉴클레오타이드의 복구 정도, 유전자가 적절히 켜지는 정도는 우리의 생활 습관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상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수는 우리가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적어지지만 반대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많아지며, 손상된 뉴클레오타이드의 복구는 우리가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잘 되지만 반대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잘 복구되기 어렵습니다. 만일 척추에 있는 추간판 세포들의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지나치게 많이 손상되거나 유전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원래대로 복구되지 못하는 세포가 많아지거나 필요한 유전자가 적절히 켜지지 않으면 추간판 세포들은 독성 물질을 만나거나 영양이나 산소 부족, 스트레스 등 여러 이유로 많은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손상되고, 손상된 뉴클레오타이드들의 복구가 잘 안되며 추간판 세포들은 손상된 상태로 남아있게 되어 섬유태가 찢어지거나 파열되어 수액이 튀어나오면서 디스크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디스크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추간판 세포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좋은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하는데, 이런 삶이 바로 뉴스타트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추간판 세포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추간판 세포들은 손상된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정상 상태로 잘 복구되어 디스크는 예방되고 나을 것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에서 특히 생명식에 있어서는 과일과 채소, 곡식을 포함한 식물성 음식을 골고루, 통째로 충분히 먹는 것과, 아울러 너무 많이 먹을 경우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설탕을 포함하여 가공이나 정제된 나쁜 탄수화물,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소금과 알코올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소화기관 세포들의 뉴클레오타이드를 손상시키고 손상된 뉴클레오타이드의 복구를 방해하는 나쁜 식습관인 편식, 과식, 간식, 폭식, 야식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뉴스타트의 나머지 항목인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신뢰와 사랑을 잘 실천하되 규칙적으로 적절히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며, 물은 식사 시간과 분리하여 충분히 마시고, 햇빛은 자외선이 강하지 않은 시간을 이용하여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쬐도록 하며, 공기는 가급적 산소의 농도가 높으며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공기로 깊이 들이마시도록 하고, 특히 담배 연기나 미세먼지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손상된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충분히 휴식하고 충분한 잠을 자도록 하며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늘 건강하시기를 기대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